좀 전에 그 토지임대차에서 그 판례 8가지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밑줄 하나 큰다는 게 빠졌네. 건물임대차 부속매 청권과 토지임대차 지상매청 다른 점이 뭐냐? 하나는 동의를 받았어야 되느냐, 동의 안 받고 지은 것도 매청할 수 있느냐 차이점이 있고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우리 교재 511쪽 봐보세요. 511페이지. 511페이지.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임대 쫓아가서 나 네 땅의 지상물 철거 수거 안 한다. 시가로 내세달라. 매청 행사하려면 기억이 있어. 5번의 기억. 511페이지 그 동그라미 5번의 그 법조 밑에 기억. 토지임차인 밑줄 먼저 1차적으로 계약 갱신을 청구하고 토지임대가 끝나는 날 다시 재계약 맺어달라.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지상 매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임대차에서 부속 매수를 청구하려면 건물 임대계획 끝나는 날 건물 임차 임대인에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그 갱신 청구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매청구하는 거야 거기는.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 매수 청구하려면 토지 임대계획 끝나는 날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에 응해주지 않았을 때 지상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갱신 청구 제도가 있다 없다? 거기는 있다. 차이점 2가지네. 다 똑같아요. 동의 받았느냐, 안 받고 지은 것도 행사냐. 갱신을 청구해야 되느냐, 청구 없이 들어가는 거냐. 2가지 차이점 있는 거죠? 다음에 다 똑같아. 꼭 차이점 구분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무단양도 전대는 심화해서 하기로 하고, 자, 주택노부법이에요. 민사특별법이 6문제 나오는데, 당연히 여러분 시험에서 10월 29일 날 시험장에 가서 9시에 종 울리면 만날 문제, 주택 임대차에서 당연히 6문제 중에서 2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1문제, 가담법 하나, 집합법 하나, 명신따 실명리법 하나, 이게 6문제인데 그런데 주택 임대차에서 물론 제가 기초 강의에서 누가 이 법을 적용받을 것이냐 뭐 등등등은 자세히 봤어요. 이렇게요. 별표 3개짜리는 2개예요. 대항력의 내용. 과연 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냐. 대항력. 이게 제일 중요하고. 2번째는 2년 전에 당연히 새로 도입된 갱신 청구권 제도. 모든 주택임대인들은 2+2. 1에 한해서 2년간 갱신을 청구하면 집주인은 정단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원하기만 하면 몇 년 쓸 수 있다? 4년 쓸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고 거의 이렇게 묻는 것이 2문제 이렇게 묻는 것이 거의 이렇게 물어야 되고 어쩌다가 우선 변제권. 정확히 이해하는가? 우선 변제권. 한마디로 확정일자. 이 제도 정확히 이해하는가? 경락대금에서 배당 들어가서 배당만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별표 2개고 또 의외로 과거의 기출질문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거 잘 나왔어요. 별거 아닌데 임차 명령 등기제도 임차 명령제도 요 정도가 하이라이트야 핵심이야. 그 다음에 그래도 나중에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래도 주택임대차에서도 법정 갱신제도가 있어요. 묵시갱신. 그럼 주택은요. 갱신 청구제도도 있고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 제도 둘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요 별표 하나.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보더라도 논점 몇 개예요? 6개예요. 6개. 그런데 이 주택임대법법은요. 이제 여러분들 각종 모의고사를 보거나 문제집, 기출문제집이라든가 단어물 문제집 보면 과거의 기출문제랑 현재 기출문제가 많이 좀 달라, 논점이. 과거의 기출문제는 주민등록에 관련된 걸 많이 물었어요. 주민등록 관련된 판례들. 이 교과서도 10몇 가지 소개하고 있어. 그런데 최근 5년, 6년간 본 시험에서 전입신고 물어본 거 없어. 이해를 묻지. 그 전입 관련된 판례들을 묻지는 않아. 근데 예전에 관대로 그걸 물었어. 지문이 굉장히 길어. 막 길고 복잡하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들어갈 건데, 먼저, 대항력. 이건 이해 문제야. 간단한 사례 문제고.
최근 대학용 문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죠. 자, 먼저 피시면 어디를 피시냐. 뭐 적용범위 이런 거 우리가 다 봤고요. 537페이지 보면 3번에 세입자들의 주택 임차인들의 대항력 얘기가 최근 28, 29, 31에 32에 30회 빼고는 5년만 보시면 4번 나왔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관련된 얘기도 봐보세요. 별표 치자는 거 아니야 지금. 넘기시면 뭐 대학 요건이 어떻고 뭐 다가구 다세대가 어떻고 공무원 실수가 어떻고 뭐 전입신고 직권 말수가 어떻고 한 5페이지 걸쳐서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전입신고 관련된 판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과거의 기출문제들이고 최근에 기출문 뭘 묻느냐. 542쪽에 2번에 대항력 내용 이걸 별표 3개 쳐야 돼.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 자, 여기부터 특히 여기서 거기 보면 기억 니은이 있고 판례를 소개하고 나서 543페이지에 2번에 제3자 된 관계. 그거 밑줄 보세요. 제3자 된 관계. 요게 특히나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는 거. 사례 문제. 그럼 먼저 이 주택보호법은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무조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이다. 따라서 이 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이 법을 어겨서 세입자, 임차인한테 불리하고 임대인, 집주인에게 유리한 특권 모두 무효로 한다. 또 이 법은 해석할 때 이 법의 해석, 이 법은 복지국가적 원리가 내면에 흐르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해석할 때는 무조건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한다. 또 이번 해석할 때는 판례가 하는 얘기야. 이런 건 나오진 않아. 그냥 치지를 아시라는 거야. 이 법은 이번 해석할 때는 주택법을 해석할 때는 내가 세상을 사는 논리성, 논리, 내 세상을 합리성, 논리성, 합리성. 자구에서 글자에서 문자에서 자구에서 글자 해석에 연연하지 말아라. 어차피 논리적이지 않아. 어차피 합리적이지 않아. 글자에서 연연하지 마라. 논리가 맞지 않아도 무조건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 법이지. 내가 세상을 논리성, 합리성의 잣대를 들이대거나 글자에서 연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임차도 유리하게 해석해라. 어차피 논리적이지 않다. 어차피 합리적이지 않다. 왜라는 이유 따지지 마. 그냥 논리가 안 맞아도 국가 무조건 정책을 시행하는 법이야. 자, 거기서 이제 먼저 별세 쳤는데 대항 요건이라는 말을 이해해야겠죠.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주택 임차인들은 국가 정책적으로 보호하는데 이 법에 따라 세입자들이 이 법을 적용받아 이런 거 보호받으려면 일단 세입자들은 대항 요건은 구비할 거. 이게 구비가 안 되면 이 법에 따라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입자 이 법에 따라 보호받으려면 일단 최소 요건이 뭐야? 대항 요건은 구비할 거. 대항 요건이 뭐예요? 세수하는 사람 임차인이 그 주택 인도받고 관할 주소지에 뭐가 돼 있어야 돼? 주민등록, 다른 말로 전입신고. 주민등록 돼 있어. 이게 깨지면 안 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야. 이게 깨져버리면,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 법에 따라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최소 요건이야. 그런데 인도받는 것은 그 집에 살면 돼야 안 돼요? 살면 돼. 근데 뭐가 문제돼요? 전입신고. 전입신고 어떻게 하자? 전입신고. 물론 동사무소 가서 하잖아. 알아놔도. 어떻게 하자? 올바르게, 똑바로, 정확히 돼야 된다. 전입신고가 올바르게 정확히 안 되는 순간 대항 요건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아무것도 이번 때 보호받을 수가 없다. 올바르게 전입신고 잘해야 된다. 그건 예전에 전입신고 관련되는 주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련되는 판례가 교과서 4페이지에 걸쳐서 판례가 16가지가 소개되고 있어. 근데 예전에 이걸 물었어. 이걸 물었다는 거야. 이걸 무자비하게. 근데 최근 5, 6년간은 이거 묻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아는 상식이야. 다가구 단독주택은 어떻게? 다가구 공동주택은 집원만 일치하면, 다세대 공동주택은 집원부나 동호수가 일치하여. 뭐 그 정도 알면 돼. 뭐 이제 다른 거 논할 거 없어요. 이게 구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대항력이란 말이 나와요. 대항력. 그러면 대항력이란 말과 대항 요건이란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지 정확히는요. 왜? 글씨가 틀리잖아. 글씨가. 다른 말인데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자꾸 쓰려고 그래, 이거를요. 근데 다른 말이야. 대항력이란 말은 세사는 세입자가, 그래서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고 내 계약기간과, 내 계약기간 남았어요. 내 계약기간과 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이사 나가지 않을 권리. 집주인이 바뀌건 경락자 나타나건 누가 나타나건 나 아직 계약기간 남았어. 나 보증 못 받았어. 내 보증 빼줄 때까지, 내 계약기간 만료될 때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집인들을 거절하면서 네가 모든 권리를, 네가 신소유자, 네가 신소유자, 경락 네가 내 권리를 승계받아라고 주장하면서 집을 비우지 않을 권리가 바로 뭐죠? 대항력이야. 이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인 대항력이 있다면 이게 가능한 것이고, 대항력이 없다면요, 남은 계약권이 남았더라도 설령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더라도 이사 나가야 돼. 이해되죠? 그럼 누가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야? 대항력 법원에 가서 주장하는 게 아니야. 법원에 가서 주장하는 것은 우선변제라고 부르는 거고, 경락금에서 내 보증금을 배당받을 거냐 못 받을 것이냐, 그건 우선변제권이고, 새로운 신소유자, 주택 신소유자, 제3자들에게 또는 때에 따라서는 경락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항력이야. 근데 대항력이 있으려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항력은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대항력권을 구비한 언제부터? 다음 날. 옛날 이 길이라 그랬는데 요즘 다음 날로 용어 그죠. 다음 날. 다음 날 몇 시부터? 그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대항력 이때부터 발생하는 건데, 즉 대항력 논할 때는 이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느냐 여부는 논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이 두 가지만 갖추면 확정일자 안 받아도 대항력 발생되는 거야. 확정일자는 언제 써먹는 거야? 이 다음에 이 주택 경매됐을 때, 경락때 배당 신청할 때 우선변제권 그때만 써먹는 거야. 뭐 대항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대항력을 두 가지 나눠야 돼요. 두 가지를 복잡한 것을 간단히 알아야 돼. 이 대항력이 신소재 주장하는 건데, 세입자가 요게 통상의 경우, 이 통상의 경우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냥 사실할 때 보통, 이 보통의 경우, 보통의 경우라는 것은 새 사는 집이 매매가 돼서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났어요. 증여가 돼서 새로운 집주인이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것으로 집주인이 바뀌었어. 새로운 주택의 양수인이 나타났어. 이런 사람한테 내 남은 계약기간과 내 보증금을 승계받아라. 청할 수 있으면 대항력이 있는 거야. 이 통상의 경우가 있고, 하나는 어떤 경우냐? 하나는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주택이 뭘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타났어요? 경락자 나타났어. 경락자 완납했더라도 경락자 씨, 나 좀 못 비워. 나 아직 계약기간 6개월 남았어. 6개월 더 살고 나 보증 다 못 받았어. 내 보증 전화 받을 때까지는 나 이사 못 나가. 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대항력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 나눠서. 이게 달라요. 나눠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의 경우는 대항력 인하 발생.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주택을 새로 얻었는데 3월 2일 날 이사 들어왔고 3월 2일 날 전입신고했어. 그럼 이 사람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3월 3일 0시부터 발생해. 그런데 이 집이 정확히는 이제 집주인이 바뀌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기준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간 날이 언제냐? 새는 이날 들어왔는데 새로운 집주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간 날이 3월 2일 날 넘어갔다는 거야. 날짜가 겹쳐요. 얘는 이사 들어온 날이 이사 들어오고 전입신고하고 짜장면 먹고 한 날 3월 2일이야. 그런데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오고 나서 새로운 사람의 소유권 등기 넘긴 날이 또 3월 2일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신소유자가 이때 넘겨받았어. 나타났어. 3일 뒤에 오더니 나가래. 당신 누구냐? 나 이사를 3일밖에 안 됐다. 나 정전 집주인한테 매매해서 집 넘겨받은 사람이래. 그러면 새로운 신소유자한테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입자 몇 시부터야? 0시부터인데. 소유자 언제 바뀌었어? 3월 2일 날 바뀌었어. 그게 아무 말도 못해.
남은 2년 다 남았네? 남은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보증 못 받더라도 이사 나가야 돼. 이사 나가고 종전 집주인, 그건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날짜 겹친다는 건 고의고 사기야 이거는요. 그러면 3월 2일 날 세입자가 들어올 때 등기 떼어본단 말이야 다시 한번.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소 이전에 필요한 사람 모두 준비하고 있다가 보증금 받자마자 등기소 달려가서 등기를 내줘버린 거야. 날짜 겹치잖아. 그렇지만 새로운 집주인한테는 대항력 있다 아무 말도 못해. 집 벼줘야 돼. 그러니까 종전 집주인한테는요. 그놈은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발하는 거야. 판사님 보세요. 날짜 겹칩니다. 이게 고의입니다. 사기. 민사적으로는 내 보증금 책임져. 도망갔네 이놈이. 못 잡어. 잡았어. 한 달만 잡았어. 강낸 어디요? 강원랜드 응? 강원랜드 그 테이블 바카라 게임하는데 잡았어. 경마장 없대. 개뿔도 없대. 콩밥이나 먹이던데 갈 데도 없대. 이런 세입자 당하는 거지. 형사 고발하면 뭐해? 민사 배상 부를 수 있으면 뭐해? 없는데. 그렇죠. 3월 3일 날 소유권자가 넘어갔어. 이날 얘가 매수인이 양수인이 등기를 내버렸어. 3월 4일 넘어가 버리면 대항력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남은 계약 기간 모두 승계받고 내 보증금 승계받아라. 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고의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안 돼. 사실 이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드문요. 근데 없다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세입자 편 들고 싶어. 나 공인중개사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오늘 이사 들어온다 반드시 전입신고 빨리 하시고. 즉 이삿짐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세입자시는 이삿짐은 그 센터 직원들한테 내리라 그러고 동남아 전입신고 하시고 강림 확정할 때 받으시라고. 근데 3월 2일 날 소유권자가 넘어갔대네. 그러면 임차인이 누굴 고발할까요? 이 종전 집주인도 고소하지만요. 중개사도 같이 엮으려고 그래. 이 중개사 짠 겁니다. 이거 짠 겁니다. 고의를 짠 겁니다. 짠 적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방지하려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라면 세입자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은 그런 말이 없지만요. 집주인 씨, 소유권 등기필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왜? 오늘, 내일 찾아가세요. 내일. 소유권 등기필증 없으면 등기 못 내잖아. 왜 그러십니까? 오늘 이 사람 전신고할 건데 혹시라도 이 대항력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이 등기필증은 내일 돌려드릴게요. 내일 오전에 와서 찾아가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등기 내야 되잖아. 그렇게 등기필증 받아놔야 돼. 사람은 겉모습 생긴 모습 보고 그 사람 속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 사기 8범이래. 야 인간 난 사기 10범이야. 응? 너보다 지금 별이 2개가 더 많대. 걔들 사기꾼처럼 생겼어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말하는 거 사기꾼 같아 안 같아요? 안 같으니까 사기를 10번 당하지. 누가 봐도 사기꾼처럼 생긴 거. 저 눈 돌리는 거 봐 저거. 생긴 사기꾼이야. 저 말하는 거 봐. 말하는 거 봐. 아주 사기꾼이야. 사기 안 당해. 누가 봐도 인품 좋아. 인상 참 좋아. 응? 생긴 것도 잘생겼어. 인상도 좋고 말하는 것도 참 교양 있고 매너도 좋고 그 말씀하시고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 우리 목사님보다 더 진실해 아주 그냥. 그 말을 하면 그냥 가슴이 찌르르해 그냥. 아주 진실성 있어. 걔 위험해. 그대 사기 10번 8범이야. 다 사기당하잖아요. 생긴 모습이랑 관계가 없는 거야. 우리 알 수 없어요. 사람 잘 몰라. 만에 한 건 이런 일이 생기니까 판례가 있는 거지. 이런 일이 안 생기면 판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위험한 거야? 조그만 월세방 원룸 뭐 이런 거 얻을 때 뭐 직방이건 뭐 다방이건 뭐 각방이건 뭐 괜찮아. 각방도 있어, 좀 각방. 각방 쓰래. 인터넷 사이트 있잖아. 직방, 다방, 직방, 다방, 한방도 있어. 한방 쓰래, 한방.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방 운영하고, 응? 내가 강의하던 공인단기라는 데서는 직방이라는 걸 걔들이 운영해요. 그런 데 통해서 하는 건요. 이게 위험할 수 있어. 중개 스스로는 좀 악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맘먹으면, 고의로 맘먹으면 막을 방법이 없어, 이게. 그런데 공인중개사 할 때는 세입자 들어온 집 반드시 등기필증을 요구하세요. 보관하고 있다가 세입자 오늘 신고하세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 찾아가세요. 등기필증은. 날짜 겹쳐버리면 골 때리는 거야 이거요. 사람 마음 알 수 없어요. 자, 이날 있으면 대항력 있는 거고 얘한테 모든 거 승계 주장할 수 있고 이건 대항력 없고 주장할 수 없고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경매죠. 경매를 통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어. 내가 새 들어왔는데 1년 6개월 지금 살았어. 1년 정도 살았는데 여기 세입자 나만 있는 건 아니야. 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인데 집주인이 같은 사람이야. 여러 명 세입자였는데 퇴근하고 왔더니 웅성웅성해. 아, 오늘 이 집이 망해서 경매 잡혔다는 거야. 보통 세 사람 집이 경매 잡혔다라면 세입자들이 걱정해요? 걱정 안 해요? 걱정. 왜 걱정해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경락자 나타나면 집을 벼줘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경락자 나타나더라도 대항력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때 보면 걱정하잖아. 이 대항력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새로운 경락자 나타났을 때 세입자가 나 남은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다 승계받아라. 를 주장하면서 집을 비우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 거야, 경락자한테. 근데 집 벼줘야 돼, 무조건. 보증금 못 받아도, 계약가 남았더라도 대항력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항력 있으려면, 이 경락자 대항력 주장하려면 내가 대항력을 구비하는 날, 이날이죠? 이날 3월 2일 날, 이 절신관 날에 이 주택에 선순위, 이 대항력을 구비하는 날, 이날, 구비하는 3월 2일 날 선순위, 담보권자가 또는 압류, 가압류, 처분음지, 양도음지, 가처분, 소유권 가등기 이런 것이 이 등기부에 이 주택에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한 명도 없었다면 이 다음에 이게 뭐 강제 경매라건 임의 경매라건 이 다음에 경매당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나 인도가자라면서 남은 계약기간 보증금 국제까지는 이사 안 나갈 수 있어. 5년이고 10년이고 안 나갈 수 있어. 근데 한 명이라도 이 사람들이 없다면 대항력이 있지만 이런 애들 한 명이라도 있다면 등기부에 있다면 이 다음에 잘못해서 1년 6개월 뒤 경매당하면 경락자 나타나면 경락자한테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주 쉬운 얘기를 하면 갑 끌고 논할 필요 없어. 내가 새 들어오는 주택에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갑구건 을구건 아무것도 설정된 것이 없는 깨끗한 집이어야 돼. 거기 압류건 가압류건 저당권이건 뭐가 하나 뭐 설정돼 있다. 대항력은 없어요. 집은 펴줘야 돼. 이해되시죠? 네. 이걸 갖고 논하는 건데. 근데 그럼 이제 보통 여기서 많이 문제되는 게 이건 고의 일부러 그러지 않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 승계되는데 웬만하면 이날 이후로 넘어갈 테니까 이게 문제되는데.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3년 된 얘기야. 2019년에 서울 남부법원이라는 데가 있어. 이 남부법원에서 주택 경매됐을 때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살고 있는 집이. 그 세입자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하느냐. 확정일자 가지고 우선면에 들어온 집이야. 우선면에 들어온 집이 세입자들 대항력에 있는 세입자가 몇 명이나 되나. 한 통계를 내보자. 경락자한테 집인도 어쩌라면서 이사 안 갈 권리가 몇 명이 되냐. 조세 깜짝 놀라서 법원도 놀래서 법원도. 야, 대항력 있는 세입자 경매 시 20%가 안 됐어. 20%가. 100명 중 20명도 안 된대. 그러면 새 들어온 집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뭘 받았던 뭐가 하나 다 펴 있다는 거야. 이미. 깨끗한 집이 없다는 거야. 깨끗한 새 놓는 집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뭐 하나도 하나 잡혀 있다면 이대로 경매 들어가면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집은 펴줘야 돼. 다만 확정일자 받았다면요. 그 담보 잡은 사람과 순위 비교해서 배당은 받을지언정 경락자한테 집인도가 될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럼 깨끗한 집이야. 깨끗한 집은 10집 중에 2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 그게 통계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야. 대항력 있는 세입자들. 내가 주택을 세웠는데 아무 잡힌 게 없어. 깨끗한 집이야. 가꿀고 깨끗해. 그런 집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굳이 확정일자 안 받아도 관계없어. 왜? 무조건 대항력 주장해서 인도가절하면 되잖아. 남은 계약기간 보증 승계받아라. 근데 대항력도 없는 애가 이미 새 들어온 집에 액수는 크진 않지만 조그마한 담보대출이 뭐 5억짜리 아파트에 한 5천 정도가 융자금이 있거나 뭐 압류 결정 3천만 원, 가압류 결정 2천만 원, 뭐 소유권 가등기 뭐 잡힌 게 있다면은 반대 뭘 받아야 돼?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경락자 집은 펴주기 때문에 확정일자 안 받아오면 경락대 배당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확정일자의 중요성이 커지는 거지. 대항력 임차인들은 확정일자 안 받아도 문제 안 돼.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따지는 거다. 그러면 이제 사례 문제 내볼게요. 자, 새 들어온 날에 이제 요게 이제 새 들어온 날이야. 뭐 1년이나 칩시다. 2021년이나 칩시다. 2021년인데 새 들어온 날에 이미 1순위 저당권. 이 저당이 하나 잡혀 있네. 1억 원짜리가.
잡혀 언제 잡혔냐? 얘는 2019년에 잡혀있네. 그럼 세입자관전, 얘가 1번이야. 세입자관전 2020년에 인도 플러스 절신고했어. 이게 언제 되냐? 세입자가 거기 보면요, 2021년 3월에 했어. 그러더니 다시 여기에 다시 3순위, 2순위, 여기 2순위죠. 저당을 따지면 2순위 저당권이 또 잡혔어. 이 저당권이 2021년 4월에 잡혔어. 얘도 1억 원이야. 얘 임차 보증금은 3억 원이야. 한 1년쯤, 1년 6개월 지났는데 2022년 9월쯤 됐는데 아직 계약기간 남았죠. 얘가 후순위 저당권자가. 그럼 한마디로 임차인이 지금 어떻게 있는 거예요? 날짜를 따지면? 날 따지면요. 양쪽 저당권 사이에 샌드위치로 껴있는 거야. 1번은 얘보다 날짜가 빠르고 2번 저도 얘보다 날짜가 늦고 임차인이 중간에 껴있는 거죠. 샌드위치로. 근데 1년 6개월 지났는데 얘가 더 나가면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얘가. 2번 저도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경락에 대해서 경락자가 나타났어. 경락에 대해서 나타났어요. 집을 벼달래요. 얘 벼줘야 돼요? 안 벼줘야 돼요? 얘 대항력 있어? 없어요? 대항력 있다면 집을 비우지 않고 나 남은 계약기간 몇 개월 남았어. 남은 계약기간 채우고 6개월 남았고 나 보증 못 받았어. 3억 줄 때까지는 2, 3원 나가. 경도청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거고 집 벼줘야 돼 무조건. 그 대항력 없는 거고. 얘 대항력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분들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난 여기서 다 알아들은 줄 알았어 지금. 대항력 없어요. 경매 신청한 사람보다 전입일자 앞섰다 대항력이 아니라 누가 경매 신청했든 내가 전입한 날에 3월 2일에 전입한 날에 나보다 앞섰던 담보권자가 이미 있어? 없어요? 있다면 얘가 경매를 지면 또 얘가 경매를 또 대항력은 없어. 지금 벼줘야 되는 거야. 내가 전입하는 날 한 명도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 한 명도. 이미 얘가 있잖아. 한 명이. 대항력 없어. 지금 벼줘야 돼. 집은 이사 나가야 돼. 근데 확정일자 받아놨다면 경락되면서 얘가 1순위로 배당받고 얘가 2순위로 배당받고 얘가 3순위로 배당받고 배당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거. 하지만 대항력은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경매 신청하는 사람보다 앞섰다 대항력이 아니라 내가 전입한 날에 다 한 명도 누가 있었다면 누가 경매를 집어도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집은 벼줘야 되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두 번째 순위로 배당은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랑 대항력 다른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하는 거. 우리한테 이거 이상 안 물어요. 계속 최근에 5년 본 시험에 이걸 물었지 깨알 만한 글씨도 그냥 복잡하게 전입시킨 거 안 물었어. 첫째 요거 이해하는 거. 너무 복잡하지 마세요. 두 번째 보증금 회수. 우선 변제권 별표 몇 개? 두 개. 보증금 회수가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면 교과 순서대로 봅시다. 뭐 잡다한 거 이렇게 뭐 글자 당락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시험은. 근데 같은 이 주택임대보호법은 사실은 민법에서도 나오지만 또 어디서도 나와요. 주택임대보호법 2차 과목인 중개사 실무 문제에서도 주택임대보호법 한 문제 나온다 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2+1이야. 민법 2문제, 저도 1문제. 3문제짜리야. 3문제짜리가 돼버리면 이게 뭐가 대리만큼 중요한 거야. 대리가 많이 나와서 3문제거든요. 그렇잖아. 그 취재는 많은 거야. 그러면 아까 민법상 임대차에서 2-3문제, 여기서 2문제, 상가임대차 1문제 이러면 임대차 관련되는 게 작게는 5문제, 많게는 6문제까지 만나고 오는 거야. 40문제 중에서 5문제 만나는 거 엄청난 비중인 거야. 임대차 관련되는 게. 자, 우선변제권은 뭐 우선변제권이에요? 이 용어 자체가. 일단 우선변제니 주택임대차 문제 풀 때 상가 임대차 문제 풀 때 우선 변제권이 또는 최우선 변제권이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우선 변제, 최우선 이 단어 나오는 순간 현재 이 주택은 뭐다? 경매 중이다. 경매가 아니면 쓰는 용어가 아니야. 이 문제 풀 때 우선 변제권이 최우선 변제가 이 말 시작되면서 이 주택은 현재 이 주택은 경매 중이다. 경매할 때만 써먹는 용어야. 주택 경매가 아니라면 우선 최소한 논할 여지도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경매 중에 경락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전세보증금을 이 배당받는 것을 우선변제에다 최우선변제에 쓰는 거야. 그러면 우선변제권이 있으려면 이 세입자가 경락 때문에 이걸 받으려면, 경매 중에 이걸 받으려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이 두 가지가 최종적으로 구비된 날. 이 두 가지 최종적으로 구비된 날이 그날이 뭐가 되냐? 우선 변제 이 기준일이 되는 거야. 기준일. 우선의 기준이라는 말이 뭐냐면 확정일자 받았다 무조건 빼주는 건 아니고 확정일자와 저당 잡은 날짜 서로 순위를 비교해서 그 날짜에 따라 배당 순위가 정해지는 거지. 확정일자마다 무조건 다 빼주면 확정일자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저당권의 순위를 비교하는 기준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대항력 플러스 확정 최종 구비되는 날.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걸 이해하는 게. 그러면 이 세입자가 이 두 가지 다 합쳐줘야 돼요. 이 세입자가 1번 3월 2일 날 세웠고 이사 들어왔어요. 바로 3월 2일 날 동사무 가서 전입신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입신고하는 날 뭘 갖고 와서 확정을 찍나? 임대계약서 원본. 그 원본을 갖고 원본에 찍어주는 거 원본. 임대계약서 원본에다가 확정일자를 당일날 받았어요. 이게 제일 많죠? 동사무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우선변제 기준일이 언제? 이 다음에 이게 2년간 살고 있는데 경매 안 당했던 문제 안 돼. 경매 안 당했다면 확정일자 써먹을 일도 없어. 아니나 달라. 한 1년 6개월 살았는데 경매를 당하는 거야. 이 세 다른 주택이. 그럼 써먹어야 돼. 그럼 저당권자 날짜를 비교해야 되잖아. 누가 순위가 빠른가? 우선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항력이라고 했어. 대항력 언제 생겨? 3월 3일 0시.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늦은 시간이 기준된 거. 최종적으로. 언제 기준이냐? 3월 3일 0시가 기준이 되는 거야. 따라서 3월 2일 저당자분해보다는 순위가 어떻게 되고? 얘가 느리고 얘가 1순위, 2순위. 그리고 3월 3일 날 저당자분해보다는 얘는 빠르지. 0시 기준이니까. 얘가 1순위, 2순위. 이게 배당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날짜 겹쳐버리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정일자 미리 찍었어, 미리. 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해요. 확정일자가 찍어지는 날에 임차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어. 원래 임차보증금이 3억인데 2억은 먼저 지급하고 1억은 이틀 뒤에 주기로 했어, 이틀 뒤에. 그래서 내가 계약서 있는 김에 그냥 전입신고하고 확정을 미리 받아놨어.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확정일자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판례는. 꼭 전액이 지급된 날에 확정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 보세요. 그 얘기 어디 나오냐면, 이게 중요한 판례들이지. 545페이지 2번. 1번에 2번 밥에서 2번. 545쪽에 2번. 조금 이따 집에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집중. 지금 당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당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당이. 2번에 이때 밑줄 보세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서 등산의 확정일자 갖추는 것 이외에 계약 당시 임차금 전액이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밑줄 확정 받는 날 그 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대항력 인도 플러스 전신고하고 확정일자 갖춘 다음 날부터라도 다음에 남의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관계있다 관계 없다. 관계 없다. 관계 없어요. 일부를 지급한 상태 확정 받은 것도 관계 없어요. 그냥 기준이 이거 삼아야지. 근데 얘가 실제로 이사 들어온 날은 예를 들면 3월 2일이야. 전신고한 날도 3월 2일이야. 근데 확정일자는 미리 찍자라고 2월 27일 확정일자 미리 찍었어. 이틀 미리 찍었어. 우리가 토요일을 꼈다 칩시다. 3, 4일 미리 찍었어. 자, 이 세 사는 집이 잘 사고 났던 문제 안 되는데 1년 경매당했어. 저당과 순위 비교해야 돼. 순위 비교해야 돼. 우선변제 기준일, 저당 순위 비교하는 기준일은 언제가 되어야 돼요? 최종 구비되는 날. 대항력. 그러면 3월 3일 0시. 이 중에 제일 늦은 시간이 뭐예요? 3월 3일 0시가 기준돼. 저당권자 순위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날짜를.
그러면 결론이 확정일자 미리 찍어봤자 소용있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3월 2일 날 저당 자본회보다는 순위가 느리고 3월 3일 자본회보다는 빠르고 똑같이 가는 거야. 응? 미리 찍어 소용없어. 결론이 똑같잖아 지금요. 확정일자 이번에 늦게 찍어보자고요. 이 늦게 찍는 경우가 좀 많죠 이게. 이게 제일 많고 미리 찍는 경우는 드물어. 이게 좀 많은 편이야. 응? 3월 2일 날 이사 들어왔고 3월 2일 날 전신고했는데 확정일자를 못 찍었어요. 왜 못 찍었죠? 못 찍은 이유는 이사 들어온 날 바빠요 안 바빠요? 정리해야지. 집주마 보증금 줘야지. 이삿짐 내려라 올려라 해야지. 정리해야지 하다 보니까 짜장면 먹어. 짜장면 늦게. 짜장면 먹었다 문득 생각났어. 뭐죠? 짜장면 먹었다가 아니잖아. 전신고. 시계 봤더니 다시 50분이야. 10시 문 닫잖아. 몽사주 오늘 금요일이야. 월요일 날 전신고 해야 되잖아. 늦어지잖아. 찝찝해. 그래서 부랴부랴 동사무로 막 뛰어갔어. 뛰어가서 6시 되기 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전신 했는데 뭘 안 갖고 왔어요? 급하게 얼마나 계약서 안 갖고 뭘 갖고 왔어? 젓가락을 들고 왔네. 짜장 비비다가 이걸 들고 왔어 이거를. 어떻게 못 찍는 거지? 그래서 월요일 날 3월 5일 날 할 수 없이 찍었어요. 1년 6개월 뒤 경매당하네. 경매당해. 그러면 저당 순일 비교는 우선의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게 대학령은 3월 3일 0시고 이거보다 더 늦은 게 3월 5일이잖아. 그럼 우선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알아요. 그러니까 뒷말을 분명히 해줘. 3월 5일 우물우물 그 뒷말이 중요해. 뒷말이. 응? 아주 대충 넘기려고 그래 지금. 여기라면 우선의 기준이 3월 5일 0시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3월 5일 될 것이냐. 늦게 찍으면. 어느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3월 5일 날 찍었잖아. 3월 0시라면 이거보다 땡겨주는 거 안 땡겨주는 거야? 땡겨주는 거잖아. 왜 땡겨줘? 최종인데. 늦게 찍으면 가장 늦은 거야. 3월 5일이 되는 거야. 5일. 0시가 아니야, 이때는요. 3월 0시라면 이거보다 빠른 시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저당자분회가 공교롭게 저당자분회가 돈 3억 빌려도 3월 5일 날 저당 잡았대. 날짜 겹쳐. 저당 잡은 날짜랑 늦게 찍은 날짜 겹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0시라면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가 되는 거야. 근데 3월 5일이 되기 때문에 동순위가 된 거야, 동순위. 동순위가 돼. 동순위를 취급해서 임차보증금이 3억이었고 저당자면 3억이었는데 그나저나 경락대금이 얼마 나오면 경락대금이 6억 이상 나오면 그나저나 문제가 안 돼. 근데 딸랑 5억 나왔네?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5억, 2.5씩 안분 배분해야 돼요. 늦게 찍으면 동순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0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해되죠? 그래서 확정 늦게 찍으면 그 날짜지. 0시가 아니야. 따라서 3월 5일에 저당자분 서로 동순위 취급하기 때문에 평등 배분하는 거 이렇게요. 이 세 개 밖에는 경우의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른 거 없잖아요? 경우 수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날짜 이거 기준을 잡을 줄 아는 거. 0시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걸 이해하는 게. 두 번째는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확정일자 받는 이 임대계약서. 확정은 임대계약서에 여기에 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동호수가 누락됐어. 여기다가 확정일자를 받아버렸어. 임대계약서 동호수를 안 적었어요. 그냥 집주인 누구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보증금 몇 월 며칠부로 2억 5천이다. 동호수가 누락됐어. 주소는 나와 있지, 집은 나와 있지만 동호수가 누락됐는데 확정일자 받은 거야. 이 확정 받은 거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거 효과 있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제3자한테 공시한 장부가 아니라 이 다음에 경매당했을 때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이 뭐 확인하려고? 몇 월 며칠 얼마 줬는가? 이거 속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걸 확정일자 우리가 신고하면 걔들이 동사무소에 적는단 말이야. 확정을 장부에다가. 근데 사실은 2억 5천이야. 2억 5천을 적구동네 이렇게 2억 5천? 그럼 얘들이 적어요 거기다가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데 얘가 경매당한데 집주인 도망갔어. 요거를 살짝 고쳤네.
이렇게 45,000. 요럴까봐. 액수 속이고, 날짜 속일까봐, 이걸 보자는 거지. 삼자들이 뭐 공시할 장부 아니기 때문에 동서약태와 관계 없다는 거야. 관계 없다. 효력 있는 거예요. 관계 없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 언제까지 받아야 이 배당을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자동 순위 비교해서 배당 받으려면 내가 어쩌다 보니까 확정일자 안 받아놨어. 원룸을 얻었어. 투룸 얻었어. 같은 말에도 방 한 칸 얻었어. 나 방 2칸짜리 얻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이죠? 집 어떻게 얻었니? 투룸 있어 보여. 방 어떻게 얻었어? 뭐 원룸 얻었지. 그럼 원룸 그럼 또 좀 있어 보여? 그런데 방 한 칸 그러면 아이고 비난한가 봐. 그래서 같은 말도 영어를 써야 돼. 원룸, 투룸. 어디 사니? 그러면 빌라 그러면 좀 없어 보여. 캐슬 이름이 캐슬 빌라야. 롯데 캐슬 빌라. 롯데 캐슬 얻었지. 그럼 있어 보여. 참 사람들이 명칭 그거 붙이는 거. 괜히 뭐 그냥 삼성 아파트 그러면 좀 없어 보이는데 삼성에 뭐 삼성 레미안 거기 또 더 붙어야 돼. 더 붙어야 돼. 거기에 무슨 뭐 프리미엄 뭐 이런 거 더 붙으면 괜히 있어 보여. 영어가 길면 길수록 있어 보여. 어쨌든 얻었어. 근데 이걸 못 찍었어요. 짜장면 저기 젓가락 들고 가는 바람에 직장인이 동사만 찍을 시간이 없네. 그래도 월요일 찍어야지. 출근해야지. 갔다 오니까 밤 9시인데 또 생각이 나요. 학점지 안 찍었네? 내일 찍어야지. 쉬는 날에서 찍지. 쉬는 날은 지돌도 쉬어, 지돌도. 응? 선거날 찍어야지. 지돌도 쉬어. 그래서 까먹은 거야, 이제 까먹은 거야. 처음에 보름 정도 찍어야 하다가 안 찍었는데. 경매 잡혔대. 경매 개시 결정하고 경매 등기가 났다는 거야. 오늘 퇴근하고 왔더니 원룸 푸름이 많은 집인데 난리 나서 사람들이 집주인 도망가고 경매 잡혔대. 뭐가 생각나 갑자기? 확정일자 안 찍었잖아. 나 최소한면에 해당되는 금액도 아니야. 2억이야. 안 찍었단 말이야. 경매 등기 난 이후에 부랴부랴 동사무소에서 이제라도 확정일자 찍는 거 이제 찍어서 경매 등기 난 이후에 찍었어.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매 등기 나는 이후에 이제 와서 찍었다니까. 이제 와서. 여기서 그냥 있어 없어요? 좋은 태도. 네. 있어요. 경매 등기 나기 전까지 확정일자를 찍어야 하면 틀려. 경매 등기 난 이후에 찍은 확정일자도 우선일자 있는데 몇 등? 꼴등이겠지. 네 밑에 누가 있어? 네 밑에 이미 줄줄 사탕이지 위에. 그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뿐이지. 경매 등기 난 이후에 찍은 확정일자도 유효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수리가 한 명밖에 없어. 한 명. 그러니까 달랑 한 명이야. 그 이후에 찍어도 2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경매 등기 난 이후에 찍은 확정일자도 우선 면제권 인정된다 그러는 거야. 네 번째. 하지만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신청 이 종길이라는 날이 있어. 종길. 이 종길까지 배당 신청 배당 종길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대한민국 법원에서요, 어느 주택이 경매 들어오면 그 주소지상 전시공된 모든 사람한테 채권장이 날라가. 이런 제도도 없어서 그전에는. 그 세입자가 경매 잡혀 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 모든 법원은 어떤 주택 경매 들어오면 경매 들어온 그 주택 주소지 전시공된 모든 사람한테 반드시 내용 증명, 그거 한마디로 해서 등기표로 다 통지해주게 돼 있어. 알아야지 뭘 신청을 만들어야 할 거야. 통지한 날 거기 배당 종기일 날짜 딱 적혀 있어. 언제가 배당 신청 하셔야 된다. 그 날짜가 적혀 있어. 그때가 배당 신청해야지. 그 날짜 이후에 신청하면 소용없어. 이때까지 뭐는 필요하다? 배당 신청은 필요하다. 배당 신청 안 하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배당 신청 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이 세입자가 대항력도 있고 플러스 우선 면제권도 있고 양자를 모두 겸유하고 있대. 겸유. 여기까지 한번 보면 돼요. 거의 뭐 고문하는 수준이야. 지금 고문하는 수준이야. 눈들이 지금 맛이 갔어.
여기까지 5문장이야. 이게 복잡해, 교과서 보면. 그러면 이런 거 찾아서 체크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거만. 다른 거 뭐 이게 대충 읽다가 원하면 형 앞에 딱 그러는 거야. 이 두 가지 모두 겸해하고 있다. 겸해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얘가 절신과는 3월 2일 날 얘보다 앞섰던 선순위, 압류, 가압류, 저당권이 단 한 건이라도 있어 없어요? 없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대항력이기 때문에 경락자한테 직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또 얘가 확정일자도 받았어. 보통 이날 받아도 칩시다. 확정일자 받았어. 그럼 뭐도 있어? 우선 변제권도 있지. 그럼 얘가 대항력 있는 애가 당일날 확정일자 찍어버리면 몇 순위야? 1순위지. 얘가 1순위가 안 되면 대항력이 없는 거야. 얘 1순위야. 들어가면 1순위야. 또 내가 전입하는데 아무도 없어. 선순위가. 나 대항력도 있어. 둘 다 겸해한 사람은 이 주대 경매당하면 어느 걸 주장하라는 거예요? 네 편한 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 나 계약이 아직도 한 6개월 남았어. 6개월 남았는데 경매당한대. 근데 내가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1순위야. 나보다 앞서는 날짜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배당 들어가면 몇 순위를 받아요? 1순위를 받잖아. 근데 나중에 경락 때문에 배당을 신청해서 우선면제를 신청해서 배당이 떨어지면 집을 벼줘야 그 돈을 줘요. 그래서 법원 가서 이거 배당 신청해서 돈 받을 때는 집을 비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고 와야지 그나마 이 돈을 내줘. 집을 비운 사실 입증하는 서류를 누구한테 받는 거야? 이미 우선면제가 나오는 순간 경매야. 경락자한테 받는 거야. 경락자 씨 써주세요. 경락자가 이사 안 가는데 써줍니까? 그럼 경락자가 인도 사실 확인서란 양식이 있어. 법원에 가면 거기다 계약 도장을 찍어줘야 돼. 이사 안 나가고 도장 찍어줄 일 없잖아. 집을 벼줘야 그 배당을 이거 보증 찾아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게 애매하냐면요. 지금 내가 만약에 배당을 받으면 다 받는데 1순위로 집을 벼줘야 되잖아.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왜? 6개월 뒤에 이동 갖고 잔금 치를 거야, 아파트. 6개월이 떠버려, 지금. 6개월 집을 주는 데는 없잖아, 드물잖아. 이게 애매한 거야. 6개월 뒤에는 계약이 원래대로 계약 끝날 때가 6개월 뒤에 이 보증 빼서 잔금 치르고 입주할 거네, 신축한 아파트. 근데 6개월 떠버리잖아. 그 우선 선택하면 1순위 받을 수 있는지 집 벼줘야 되잖아. 에이, 이거 선택 안 하고. 이거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이걸 선택하면요. 누구한테 받겠다는 거야? 6개월 뒤에. 경락자에게. 나 6개월 계약 끝난 다음에 보증 빼줄 때까지는 이사 못 나가. 경락자 주장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고. 우선을 선택하면요. 계약기간 전이라도 남은 계약기간 해지해버리고 1순위 들어가서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거고. 둘째 내가 선택하라는 거야. 편한 대로 선택하는 거야. 둘째는 참 좋죠. 선택했는데 이걸 선택했어. 아유, 골치 아파서 안 되겠다. 배당 신청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파트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아파트 경락받는다는데 이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야. 2번 유찰돼 싸긴 해. 그럼 뭘 파악해야 돼? 경매 나온 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 등을 떼어봐야 돼. 세입자 전입일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 전입일자하고 대항력 따지는 거잖아. 이 전입일자와 여기 저당자분 애들 압류감자분 누가 날짜가 빠르지? 이 전입일자가 제일 빨라. 그러니까 얘 대항력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애가 배당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가 경락자가 중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얘가 배당에 들어왔다면 몇 순위야? 1순위야. 걔 돈 다 받으면 집 벼준다 안 벼준다? 집 벼주겠다는 의지야. 집 안 벼주고는 배당 못 받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인도만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전입일자가 제일 빠른 애인데 배당 잘 안 했어. 배당 안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오면 뭐 주장하려고? 나한테 남은 계약 기간 보증 뺄 때까지는 이사 못 나. 이거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거 경락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경락 때문에 추가로 보증금을 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전일 떼어봤더니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면. 근데 주민등록이 저당권보다 늦어. 그러니까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응? 배당 들어도 안 들어도 그냥 끝나는 거야 거기서는. 그래서 대항력 있는 애가 배당 안 들어왔다는 건 이걸 주장하겠다는 거야. 집인도 거절하면서 경락자한테 인도 거절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들어오면 1순위야. 들어왔어 얘가. 들어왔는데 얘가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다 못 받았네. 얘가 3억이야. 근데 얘가 2억 7천 빼기 배당이 안 되는 거야. 아, 이럴 수도 있어요. 얘보다 앞선 애가 뭐가 있어? 확정보다 앞선 게 재산세 중에서 목적세요. 이 집주인이
상속받은 주택인데 상속세를 안 냈대. 5년 전에 상속세. 증여받은 증여세 안 냈대. 이건 확실히 더 빨라. 그거. 또 최우선 면제 반지하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나보다 날짜가 늦은 애인데 최우선 면제래. 최우선 면제. 나보다 안 쓰잖아. 이거 어쩌고 빼더니 2억 7천밖에 안 남는 거야. 3억 중에서. 나 못 받은 돈 이걸 선택한 거. 이걸 선택한 거. 배당 신청한 거죠. 배당 신청했어. 이걸 선택했는데 이거 우선에 선택했는데 못 받은 돈 3천만 원이 남았어. 그럼 못 받은 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못 받은 돈은 다시 배당 못 들어가요. 무조건 경락자한테 대항력 주장해서 경락자 씨, 나 1순위 들어갔는데 다 못 받았어. 나 3천만 줄 때까지는 이사 못 나가. 라고 못 받은 자녀 보증금은 누구한테? 경락자한테 대항력 주장해서 예태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경매를 똑바로 하려고 하면 배당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내가 이 아파트 경매 들어왔는데 내가 3억 5천에 경락받으려고 그래. 경락받는데 봤더니 배당 그 순위라는 게 이미 작성이 돼 있어. 뭐 증여세, 뭐 상세 안 낸 게 5천이고 뭐 또 경매 신청을 내가 등록 취득세 다 빼고 1순위 세입자가 가만히 계산했더니 이거 빼고 저거 뺐더니 얘가 2억 7천 빼기 못 받네. 그럼 못 받으면 3천만 원 누구한테 주할 거야? 나한테 주할 거잖아. 대항력 주하면서 집인도 거절하면서. 그럼 나는 3천만 원 추가로 더 비용 나갈 생각을 해야 돼. 그냥 경락되면서 더 빼야지. 3천 더 줄 거니까. 그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대항력이 세입자가 있어버리면. 이해되십니까? 네. 못 받은 자녀보증금은 뭐 주장해라? 다시 대항력 주장해야지. 제2경매 절차 다시 배당 신청할 수는 없다. 둘 다 겸연 이걸 선택했다가 뭐 자녀보증금은 대항력으로 돌아가서 예태받으라는 거예요. 예태. 그러니까 배당도 알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정확히 알려면 이 경락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되죠. 뭐 이렇게. 이 정도 해주면 됐지. 어떡하라고. 우리 뭐 어떡하라고. 이 정도. 어제 다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에 뭐 다 하지 뭐 법정갱신, 갱신청구권, 임차 등기 명령제도, 최우선 면제 다 볼게요. 다음 주에 저는 여기 맞아보고 상가임대차 법법 보고 세 번째 직접 뭘 들어갈 거예요. 일단 실명법, 명의시탁을 먼저 볼 거예요. 등기들 여러분들 아시고 주의법에서 한번 듣고 왔죠? 명의시탁. 이제 할 거예요. 거기 먼저 한 다음에 가담법, 집합법은 이건 다음에 할 수도 있어.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거기는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